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을 말하다. 제가 계속해서 가격 차트에 올리는 응용 수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준선 응용 수식은 바로 일목균형표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만드는 구름. 자, 구름의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이 원리가 담겨 있는 구름 변곡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구름,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전환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의미를 원리가 담겨 있는 기준선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자,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바로 추세의 전환입니다. 이 추세의 전환은 바로 정별로 전환되는 시기와 그 다음에 정별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으면서 그리고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이 추세 전에서 큰 변곡이 일어날 때 바로 상승 추세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강한 변곡이 일어났을 때 추세 전환이 강하게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 이 추세를 따라가게 되면 바로 결론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양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변곡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추세 전환이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큰 주가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이 변곡 자리에 이 기준선을 표현한 겁니다. 기준선을 표현하고 하나의 어떤 매매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변곡의 기준선에서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자,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태성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면서 전환 변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세의 전환에서 강한 상승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고 이 자리에서 변곡 자리에 기준선이고 기준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서 기준선 위에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의 구름이 있으면서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또 엄청난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자, 강스탄 바이오를 보게 되면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다고 하면 이 기준선의 형성은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전환 변곡이 일어났던 자리.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큰 조정이 나와도 기준선에 눌림받고 재반등. 기준선 위에서 다시 재반등 하면서 추세를 만들었고 결론적으로는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자,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종목의 예를 들어보고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변곡의 기준선의 원리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로 볼게요. 앞타바이오를 보게 되면 자,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요 시기 때 종가 자리에 기준선을 나타냈으면 이 기준선을 주가가 좀 돌파할 요 시기 때, 그죠? 요 시기 때 타점을 잡는 거죠. 트레이딩 할 때도 요 시기 때 타점을 잡는 겁니다. 신성 AT 같은 경우도 변곡의 자리 기준선인데 아직은 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진 않았죠. 그러면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면 이 기준선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가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죠. 이 부분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아직은 변곡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변곡이 일어나면 바로 이렇게 구름이 기준선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변곡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볼게요. 이런 게 이제 진짜 변곡이죠.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는 얘기예요. 변곡에서 매수의 자리를 하는데 이 주가만 기준선을 돌파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게
진정한 변곡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제 기준선이었고요. 자, 오늘 가격 차트에 올리는 이제 기준선 중에서 RSI의 지표를 가격 차트에 올릴 겁니다. 요 기준선은 뭐냐면 국민 지표로 불리는, 국민 보조 지표로 불리는 MACD 영선 돌파 기준선을 한번 보조 지표를 가격 차트로 올리는 운영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RSI 지표는 바로 국민 지표로도 불립니다. MACD와 더불어 국민 지표로 불리고 있는 RSI 지표를 가격 차트에 올리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올릴 거냐면 바로 똑같이 올릴 겁니다. 똑같이 올리면서 과열 부분과 침체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RSI의 과열 부분은 바로 70의 기준선 이상이 과열 지역입니다. 과열 부분이고 30 이하가 바로 침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RSI에서 기간값은 14를 갖고 있고요. 이 RSI 이 부분을 그대로 가격 차트에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침체와 과열로 표현을 할 거고요.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RSI 보조지표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RSI의 이 모멘텀, 요 패턴을 일반적으로 쉽게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해석하기 힘든데 이 가격 차트에 올리면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침체 기준선 이하가 바로 침체죠. 침체가 보면 이 파란색으로 바다 색깔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가격 차트에 올린 부분에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RSI가 침체 구간으로 내려갔을 때 주가가 3%의 차이가 보였을 때 바로 이 기준선 아래로 빠지면서, 이 기준선 여기 아래로 빠졌는데 이건 침체로 표현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바로 RSI 그 자체가 보면 침체 기준선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차트를 때는 이 기준선이 있는데 침체 부분으로 빠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빠진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은 바로 여기죠. 이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RSI가 30의 기준선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가의 이 변동성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침체 구간에서 3%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죠. RSI의 이 상승 패턴과 RSI 기준선을 이제 돌파했던 이 구간이 본격적인 주가 상승과 과열적으로 갔던 부분이 표현되죠. 최근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RSI 과열 지역으로 갔던 부분, 이 부분은 이 고가 부분에서 3%가 차이 나는 부분에 과열로 표현되는 거고요. 저가 부분에 3% 차이가 보이는 이 침체 구간,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선이 이 주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가 부분에서 3% 차이가 나게 침체 구간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기준선 위에 있던 거는 3% 차이가 나는 거고요. 위로 3%,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던 거는 이 기준선 아래로 3% 차이가 나게.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하점을 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RSI와는 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RSI 지표를 가격 차트에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RSI의 모멘텀, 이 모멘텀을 우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 기준선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차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하락 모멘텀, 그리고 침체를 벗어나서 기준선에 올라가면 상승 모멘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I 이런 본래의 지표에서 볼 수 없는 주가의 패턴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제 RSI의 하단 지표를 바로 가격 차트에 올리면서 요 3%의 차이를 보는 데서 과열과 침체로 이제 표현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만들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매매 공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미 설정된 수식을 다 하고요.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자 들어가서 바로 새로 만들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표 이름 RSI 가격 차트 과열이라고 했습니다. 과열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패턴입니다. 기준선 라인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과열 부분을 표현하는데, 과열 부분은 일목균형표에 구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목균형표라는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RSI 가격 차트 과열 일목균형표라고 지표명을 이제 설정했고요. 자, 여기서 구름을 표현하는 수식 4번과 수식 5번만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수식 4번엔 과열을 표현하는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RSI를 먼저 정의합니다. R로 변수를 정하고요. 그 변수에서 RSI, 그 다음에 RSI의 함수, 그 다음에 기간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과열을 표현하는데요. RSI의 70의 과열 기준선이죠. 이 과열 70 이상은 과열이고요. 30 이하는 침체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열을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서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R값, RSI죠. R값은 RSI입니다. R이 70의 기준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valu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당일의 고가와 전일의 고가의 차를 표현하고요. 이 3%가 차이 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으로 표현하는 함수가 있죠. valueN이 있습니다. value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1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고가. 오늘의 고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커야 돼요. 이 부분을 고가 자리에다가 표현이 되게 해야 되고요. 바로 3% 차가 되는데, 위로 3% 차가 나죠. 그러면 1.03. 자, 이것을 다시 이 조건에 맞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valueN을 다시 씁니다.
밸류엔. 밸류엔으로 함수를 쓰고요. 다시 1로 시작되고 어떤 조건이냐면 과열의 기준선 7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해야 된다. 크로스업, RSI, R이 7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크로스업 하거나 또는 크로스업, 크로스다운, 하향 돌파할 때 크로스다운, 하향 돌파, R 값이 70을 하향 돌파할 때 종가의 자리에 표현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열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자, 라인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라인을 표현할 때는 가열 기준선, 됐죠? 가열 기준선하고 라인 표현하죠. R 값은 RSI 기간.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라인을 표현할 때 밸류안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밸류안에서 보면은 기준선, 7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하향 돌파하거나, 자, 이렇게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그 3%의 차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과열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선만 이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엔, 밸류엔 1로 시작되죠? 크로스업, 크로스업 R 값이 70의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OR, 크로스업, 크로스 다운, 크로스 다운, R 값이 70의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거나 이 부분을 어디에 표현하라? 종가에 표현하라.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식 검증 한번 해보면 기간값이 안 되겠죠. 기간값 정해야죠. RSI 기간값, 기간이 바로 14죠. 수식 검증하면 이상이 없죠.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자, 가열 부분을 자 구름에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는 황금색으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가열 부분이니까 기준선을 자 이렇게 빨간 선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작업 저장.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과열 부분을 이제 표현했고요. 이번에는 바로 침체 구간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복사를 누르겠습니다. 복사를 누른 다음에 마이를 지우고 RSI 가격 차트 침체로 바꿉니다. 이제 침체로 바꾼 다음에 복사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식이 있죠. 수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침체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준선 30이어야 되죠. 그럼 R 값이 30보다 작아야 됩니다. RSI가 3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70이라는 것을 30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고점이 아닌 접점으로 바꿔야겠죠. 저점으로 바꿉니다. 접점으로 바꾸면 L이 되겠죠. L로 바꿉니다. L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는 전일의 저점이 커야겠죠. 전일의 고점이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고점이 아닌 저점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아래로 3%입니다. 아래로 3%이기 때문에 1.03이 아니라 0.97이 되겠죠. 0.97이면 아래로 3%입니다. 여기서 보면 과열이 아닌 30의 기준선이죠. 과열이 아닌 침체 30의 기준선입니다. 30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수식 5번을 보게 되면, 수식 5번에서 보면, 여기서는 30이죠, 30. 70이 아닌 30. 자, 이렇게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침체 구간을, 침체라고 해야겠죠? 과열이 아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침체 기준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 검증을 하게 되면 이상이 없죠? 그럼 라인 설정할 때 자, 침체는 바다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색이죠. 하늘색으로 바꾸고 침체 기준선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을 정하지 않았네요. 스케일 가격으로 정하고 수직 검증하면 이상이 없죠. 작업 저장을 누르죠. 그 다음에 과열 부분에 보면 스케일이 가격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수직 검증할 때 이상이 없었으니까 저장을 누르고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하단에 있죠. 자, 과열. 됐죠? 침체.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을 이 부분을 바다 색깔로 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열과 침체로 기준선을 가격 차트에 올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공략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략법 생각해보면 우양. 자, 매매 이제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죠. RSI 보조지표 보면 확인되죠? 태성 보겠습니다. 태성. 자, 매매 판단할 수가 있죠. 이 부분 구간, 그 다음에 과열 구간. 강스텐 바이오. 자, 매매 판단할 수가 있죠. RSI 보게 되면 기준선을 벗어나지 않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부분. 자, 매매 판단 할 수가 있죠. 침체 벗어나면서 아직 과열 구간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자, 과열 구간 지난 부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침체 구간에서 상승한 부분이 보이죠? 자, 매매 판단할 수 있죠? 이 부분도 이제 매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매매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상승하는 부분하고 자, 여기도 이제 매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제 RSI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 구간을 이제 벗어난 부분이고 기준선과 멀어져 있지만 기준선이 붙어 있다. 근데 기준선 위에 때는 여기서는
침체 구간에서 3% 이상 낮던 부분이고요. 이 기준선 아래로 같은 경우는 3% 이상 주가가 낮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3%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를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침체 구간을 벗어났다 하는 거는 가격 차트에서 이 기준선을 확실하게 벗어났을 때 이 부분이 이 침체 구간을 확실하게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준선을 확실하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침체와 마찬가지다. 침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실하게 벗어났을 때, 3% 이상 벌어놨을 때, 여기서는 RSI에서는 이 30의 기준선하고 많이 멀어져 있지만, 여기서는 30 주가가 3%의 갭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 않고, 여기서 3% 이상의 갭이 벌어졌을 때 상승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3%의 이제 갭 차이로 보면서 이 부분을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과열 지역으로 가서 3% 위로 3%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RSI 지표를 가격 차트에 그대로 이제 옮기면서 3%의 차이를 보이는, 위로 3%, 아래로 3%의 차이를 보이는 과열과 침체 구간을 표현하는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